저의 출발은 아마 저를 소개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딱 저한테 적당할 것 같아요. 아이런 상상 플러스 놀이터 지기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저희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놀아볼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 동아리 이야기 놀이터 회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산에 저처럼 가족 단위로 잘 놀고 싶은 네 가족이 만났어요. 네 가족이 만나서 독서를 통한 놀이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놀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네 가족이 만나서 만든 동아리인데, 저희 아들이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초등학교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이제 되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되는 것도 참 우연찮게 입학식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엄마 대신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이유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삶의 가치, 그 가치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과 삶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배움이고 배움이 우리의 일상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운영위원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뽑혔는데 학교에서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조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아빠 캠프를 열었는데 그때도 놀이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이 두 운영위원회보다는 그 위에 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저에 대한 결핍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나면은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밤매로 나가야 되고 나무하러 나가야 되고, 심지어 저희 집은 목장이었거든요. 맨날 풀 베고 그런 일들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잘 못 놀아요. 끼가 좀 없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녀석도 저를 닮아가더라고요.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이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 머릿속에 꽂혔던 이 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제 이 아프리카 속담이 이제 제 뇌리를 스치면서 저의 관심사가 마을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잘 놀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의 놀이가 시작되는데요. 처음에 거창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학 기호를 가지고 막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가 아이런 상상 플러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런앤런 희망 나누기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마을에서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주런 욕심 빼기, 그래서 주민들과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가 펀앤런 행복 곱하기,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로 즐겁게 놀자라는 거창한 프로그램을 딱 만들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요 첫 번째 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두 번째 거를 하고, 우리 아이가 다 크면은 세 번째 거,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가게 되면 네 번째 거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한 8주 정도 아이들과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살던 곳에서 작년 12월 말에 이사를 와서 새로운 곳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모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 밴드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가입을 시켜주세요 해서 대표 어머님 연락처를 주시길래 밴드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밴드 가입을 했는데 아빠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엄마들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아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러다가 과감하게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10명의 아이가 신청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신청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저의 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초대해서 가입을 시켜드렸는데요. 댓글을 안 다세요.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계속 사진을 올려요. 댓글이 거의 안 달려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되게 저도 지금 망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이 집에서의 놀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의 작은 변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일단 저희 집이 1층을 이제 저희가 일부러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 거실을 이제 아이들에게 개방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거실에 있던 소파도 치우고 그 다음에 TV도 없애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처음에 제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뭐 전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신문을 가지고 놀아보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놀다 보니까 뭔가 좀 밍숭맹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에 아까 그 바닥 놀이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닥에다가 이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몇백 원만 되면 살 수 있는 절연 테이프를 사가지고 이렇게 바닥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두니 아이들이 그 속에서 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병뚜껑 컬링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팅구기 있잖아요. 팅구기를 하면서 점수를 정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10점, 뭐 선에 물리면은 8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정해놓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상당히 진지해요. 표정들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게 경쟁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든 본인이 이겨야 된다는 경쟁심이 상당히 강해요. 놀러 왔는데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서로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들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들 많이 해보셨죠? 저희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저는 이 놀이를 제 머릿속에는 여자아이들이 노는 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이 정말 잘 놀아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싸움은 벌어집니다. 서로 먼저 하려고. 내가 죽었니 네가 죽었니 싸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세상이 바뀌더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래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투어 던지기라든지 링 던지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링을 깔아놓고 종이 비행기를 적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색깔마다 점수를 달리 정했습니다. 노란색을 맞추면은 5점, 빨간색을 맞추면 10점. 그래서 팀 대항으로 점수 내기를 했는데요. 종이 비행기를 규정대로 접은 아이들은 잘 안 날아가요. 그런데 특이하게 길게 접은 아이들 있죠. 정말 잘 날아가요. 이런 아이들이 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를 가지고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잘 노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준비한 놀이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놀이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앞서도 다 말씀하셨지만은 역시 판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너무나 재밌게 노는구나 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은 저한테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장면인데요. 신문지를 가지고 눈싸움을 하기 위해서 찢어서 뭉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찢는 순간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나 봐요. 특히 이 여학생은요.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댁에 가셔서 신문찢기 한번 해보시라고. 난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꼬마 녀석은 자기가 신문지를 다 차지하려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를 가지고 놀려고 했던 게 신문지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놀잇감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신문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잇감이 수십 개가 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마지막 끝나고 이 박스에 신문지를 담아서 치워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해적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점심시간인데 끝을 안 내요. 그래서 계속 놀게 놔뒀더니 결국은 이 박스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야지 놀이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공간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면서 아이들이 그저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를 가지고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네 가족이 만나서 했던 모습들인데요. 이 네 가족이 만났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부모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책을 읽고 책을 읽은 이후에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와서 보시는 것처럼 책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느낌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표현들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저희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도 한번 조그만 발명가처럼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기차도 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네 이야기와 관련된 책을 보면서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인데 실제 시장에 가서 저희들이 돈을 얼마 주고 밥도 직접 사 먹고 물건도 사고 하는 미션들을 하도록, 그리고 부모는 그저 뒤에서 바라만 볼 뿐, 그렇게 아이들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절약을 하더라고요. 짜장면을 2개를 시켰는데 4명이 가서 2개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그래도 애들이 불쌍했는지 4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었다는 좋아라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돌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고요. 여기에는 야외에 가서도 저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을 읽기 위해서 야외로 나간 거예요. 야외에 나가서 책을 읽는 게 사실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데 공간을 딱딱한 공간이 아닌 좀 자연을 벗삼아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야외에서 놀이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도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발견했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렇게 아이들의 표정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이제 저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얼음땡이라는 책을 읽고 엄마, 아빠 모두가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해봤는데,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얼음땡이라는 의미가 뭘까? 아이가 땡 할 때까지 얼음이 되어주는 부모가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아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혹은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가 땡을 해줄 때까지 부모가 한번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런 가치들도 발견을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이 장면이 제가 그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행사 사회를 볼 때 아이들이 독도놀이 땅 플래시몹을 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신나게 놀 수 있는 이런 때 제가 진행을 했다라는 참 큰 경험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잦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 6과 엄마와 바둑을 두고 있는데 딸아이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흔한 장면은 아니죠. 근데 둘 다 바둑의 왕초보들이에요. 룰도 모르면서 두고 있으면 싸우고 있어요. 너무 신나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중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도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은 똑똑하다, 엄마들은 알고 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여기 어머님들이 앉으셔가지고 다들 담소 나누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땀 흘려가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안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에 제가 아무리 사진을 올려도 댓글을 안 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메르스 터진 이후에 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내가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엄마들 모임이 있었는데 애기 엄마가 다녀오고 나서 왜 안 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이건 무슨 반응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겨울 방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실을 북카페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들을 기증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기증받아서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희 집을 풀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그냥 오면 돼요. 와서 밥대에 오시는 분들은 자기 밥을 가져와야 되고, 밥대가 아닐 때는 자기가 먹을 과자를 가져오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는 엄마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따뜻한 겨울을 나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